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사법정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입니다. 지각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피고인데 2번, 3번 지각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법정에 막 늦게 가시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시고 법정에 출석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들인데요. 내용을 못 알아들었어요. 판사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에 한번 나가가지고 커피를 시켜 먹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웬만하면 그냥 예스 하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하게 줄까요? 연하게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있을 뿐더러 법정에서는 만약에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얘기하는 대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느냐. 근데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 다툰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피고가 주장한 대로 평균 임금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으면 나는 잘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예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판사님한테. 판사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라고요. 상대방이 지금 평균 임금은 하루에 15만 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신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경우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했는데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사님께서 피고가 낸 증거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판 변론기일 전에 좀 급하게 촉박하게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 증거를 제출받아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피고가 낸 증거 중에서 좀 중요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원고가 한 번 더 검토 안 해봐도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묻는 거거든요. 그 서류가 아주 결정적인 서류라고 한다면 그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출받도록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제대로 꼼꼼하게 못 봤으니까 차회기일에 증거에 대해서 의견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나면 꼼꼼히 그 서류를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위조된 서류인 것 같다, 그래서 원본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냥 네 하고 넘어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판사님이 만약에 다음 기일까지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시고 주장을 정리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님은 지금 뭔가 계속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있고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빨리 증거도 내고 주장도 다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자, 네 번째, 이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법정에서 가만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한쪽한테 변호사 선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본인이 싸워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이런 취지를 넌지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만 좀 주장하면 지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혼자서 막 힘들게 하지 말고 변호사님하고 좀 정리를 해서 와라, 그러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계속 혼자 하시느냐, 이거를 이제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죠 라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다면은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에 대해서 싸움을 거시는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판사도 사람인데 자기한테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싸움을 걸듯이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존중을 하고 상호 존중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타 사항으로요. 법정에서 판사, 즉 재판장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녹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광주지법에서 자기의 민사재판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하다가 감치 6일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신을 구속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함부로 녹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녹음하면은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뭐 욕설을 하시거나 소란을 크게 피우시거나 하는 일들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사법정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께서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